네, 정시에서도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수능을 못 봤어요? 그러면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정시 혹시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네, 물론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100%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고 대부분 대학들은 수능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지만 수능 성적에 반영 없이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나 학과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학교, 학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수능을 못 봐서 너무 못 봐서 망쳤고 나는 정말 재수는 하고 싶지 않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 대학들을 염두에 두고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정시에서 수능 성적에 반영 없이 학생을 선발하는 곳은요, 대구 예대와 대신대, 우송대 등이 있습니다. 정시에서 이제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대학들이 지난해에는요, 아주대와 부산대도 있었어요. 물론 일부 전형에 한해서였죠. 그래서 특기자 전형을 따로 둬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따로 두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시이지만 수능을 반영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올해는 좀 달라져서 정시에서 이런 특기자 전형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 어찌 보면은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예대는요, 일반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와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에 반영 없이 지원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나군에서 일반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군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술치료 전공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예술치료 전공에서는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2명을 선발하는데요. 물론 2명 선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죠. 학생부 교과와 면접, 즉 교과 성적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학생부 70%와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미술치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다군에서 역시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모집 단위가 있어요. 패션 디자인, 또 경호 보안, 자율 전공 등의 이런 모집 단위는 물론 이제 선발 인원은 적습니다. 3명, 1명, 경호 보안 같은 경우에 1명이고 또 패션 디자인이나 자율 전공은 3명인데요. 학생부 70에 면접 30을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정시에서 학생부 교과와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구 예대는요, 3학년 2학기까지 전 과목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2학년 2학기 내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를 대충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이제 수능 끝났어. 어차피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지? 라고 해서, 물론 이제 수능 90%에 학생부 10% 이렇게 반영되는 학교들 중에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되는 학교들도 덜어 있지만, 지금 대구 예대 같이 아예 정시에서도 학생부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된다고 하니까요. 사실 기말고사까지도 신경 써서 봐준 학생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겠죠. 지금 이렇게 올해 정시 전형에서 수능 성적에 반영 없이 학생을 선발하는 대구 예대는 면접 30%에 대한 정보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면접 질문지, 예상 면접 질문지라는 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치료 전공 같은 경우에 면접 질문이 전공에 대한 이해도나 창의성, 인성, 가치관 이런 영역으로 기준을 세워서 학생을 평가하는데요. 각 영역별로 면접 예상 질문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전공 이해도 영역에서는 이게 미술치료 쪽이에요.
인간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 또 예술치료학과를 지원한 동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또 예술치료사가 갖춰야 될 기본 자질은 무엇인가? 이런 전공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이 나옵니다. 또한 창의성 영역에서는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본인이 어떤 관련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교 재학 중에 봉사활동의 경험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있고, 또 대학을 입학했을 때 대학 생활 중에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말해봐 뭐라는 질문들도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힘든 일이 한 번에 닥쳤을 때 어떻게 너는 그 상황을 극복할 것이냐, 위기 능력,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한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또 가치관에 대한 질문들도 나오는데요. 행복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예상 질문으로도 나왔습니다. 또 고등학교 생활 동안 가장 행복했었던 기억은 무엇이고 왜 그러한지를 설명하는 그런 질문들도 예상 질문지에 담겨 있죠. 패션 디자인 경우 전공 이해도 영역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패션 디자이너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요. 또 학생이 좋아하는 디자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단순히 성적 맞춰서 가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전공에 대한 관심이 정말 있는 학생이에요 라는 걸 어필하는 것이 좋겠죠. 또 패션 분야의 직업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라 라는 질문도 있고, 또 패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묻는 그런 질문도 예상 질문지를 통해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또 창의성 영역에서는요, 학생의 장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패션 연출법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요. 또 학생 스스로를 색깔, 색에 비유한다면 어떤 색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또 나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단어 3가지. 이런 질문들이 예상 질문지에 나오기도 했죠. 인성 가치관 영역에서는 고교 생활에서의 어떤 이런 인성 영역에 대한 사례를 질문으로 묻는데요.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 보통 3번 항목에 있었던 그 인성 가치관 부분에 대한 질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교 생활 중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했었던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또 재학 기간 중 의미를 두고 노력했었던 거나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등을 묻고 있는 것이 면접 질문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거 자기소개서 항목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학생부 종합 자기소개서 대교육 공통질문 1, 2, 3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도 면접 예상 질문지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자소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은가 싶고요.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공 이해도에서 예체능의 기본 자세를 묻기도 하고요. 자율전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봐라. 즉 전공에 대해서 얘가 알고 지원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2학년에 진급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미술, 디자인, 음악, 채용, 무용, 예술치료 중에서 어떤 쪽으로 가고 싶니? 라는 것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에 새로운 학과를 신설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학과가 신설되면 좋겠느냐를 묻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이름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말해봐라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바로 주어지면은 즉각적으로 답변하기,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답변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고 곤란한 질문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노력이, 만약에 내가 대구예대를 올해 정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그런 면접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지금 시기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성 가치관 영역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경험에 대해서 묻거나, 또 가족 중에서 자신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람과 그 이유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이 외에 한 명을 선발하는 경호보안학과가 있잖아요. 경호보안에서는 지원 동기나 적성, 소질,
의사표현 능력이나 품행, 인성 가치관 등의 영역으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는데요. 학교에서 발표한 면접 예상 질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지원 동기나 적성, 소질을 묻는 질문의 경우에는 경호란 무엇이냐, 경호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는 학생의 생각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학생이 경호라는 것을 접한 사례가 있는지 묻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보안 환경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냐라는 등의 질문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의사표현 능력이나 품행 부분에서의 질문은 경호 현장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안전활동이 무엇이냐, 또는 특정 주변인이 학생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개인 사정상 만약에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떤 태도로 대응을 할 것이냐 등등의 상황 판단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인성과 가치관의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에서는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과 이유, 또 우리 사회에서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시사적인, 사회 비판적인 그런 문제도 나오고요. 또 경호원으로서 위험이 닥칠 경우에 만약에 스스로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이제 각각의 학과에서 면접 30%의 비중에 차지하는 예상 질문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행히도 학교에서 이렇게 면접 예상 질문지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런 예상 질문지에 대한 답변은 우선적으로 미리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원서 접수는 26일부터 31일까지 똑같이 진행이 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은 보통 1월 달에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나군에는 예술치료 전공 같은 경우에는 1월 15일, 2020년 1월 15일, 또 합격자 발표는 5일 있다가 20일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다군에서 진행되는 세 개 학과들은요. 21일 날 면접을 실시하고 28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말이면 합격 여부도 결정이 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학생부, 면접 없이 학생부 100%로 정시에서 모집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바로 대신대학교인데요. 경북 경산에 소재한 대학교죠. 다군의 일반 전형에서 상담 영어학부와 사회복지학과 등을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면접이 20% 반영이 됐었지만 올해 정시에서는 면접을 없애고 학생부로만 선발을 하는데요. 학생부는 국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 영어, 수학이 빠지고 국어, 사회, 과학, 영어 4개 등급, 또 2, 3학년에서는 사회 또는 과학 중에 선택, 또 영어 과목 등등에서 반영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내신이라도 전교 과목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교과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특정 교과에 취약한 학생이라면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이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즉 3학년 때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학년 때에 비해서 3학년 때까지 그냥 꾸준히 성실히 공부해서 3학년 내신 성적이 크게 나쁘지 않은 학생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겠죠. 단 3학년 때 내신을 아예 그냥 신경 쓰지 않아서 3학년 내신이 1, 2학년 때보다 확 떨어졌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학생부 100%이기 때문에 면접도 없고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아서 만약에 내가 학생부 상의 내신이 좀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이런 전략, 수능 완전히 수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올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송대에는 특기자 전형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 우수자 전형을 정시에서 선발하는데요. 수시 2월 인원이 사실 발생하면 선발하겠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시 모집 인원으로 처음부터 정원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되는 전형이에요. 만약에 수시에서 2월 된 인원이 있어서 정시 모집 인원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데요. 우송대 솔브리지 경영학부 이런 어학특기자 쪽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그런 학교인데 지금 수시 등록 일정이 마감된 이후 즉 12월 20일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국어 특기자로 새로 추가로 인원을 뽑을지를 발표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을 하고 솔브리지 경영학부에서 외국어 우수자 전형을 선발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선발 방식은 서류 60과 면접 40을 반영해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즉 수능을 미반영하는 것이죠.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원 요건은 영어 성적 우수자예요. 영어 교과 성적이 일단 우수해야 지원할 수가 있어요. 모든 영어 교과 중, 즉 학생부에 나와 있는 영어군에 있는 모든 영어 교과가 2등급 이내인 과목이 한 학기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외국어나 국제 전문 교과 이수자거나 해외고 졸업자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해외고 졸업자의 경우 정시로 가고 싶은데 수능은 안 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들은 영어 과목이 90점 이상이면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중에서 국제화 시대, 국제화 사회에 내가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기, 적성, 능력을 가진 학생이면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공통적으로 자기소개서 제출이 있다. 즉 정시지만 솔브리지 경영학부에서 올해 2월 인원이 발생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했을 때 나 저기 지원해야지 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원서 접수 역시 똑같이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합니다. 면접은 1월 13일에 실시를 하고요. 합격자 발표는 1월 17일에 합격자가 발표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시에서도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학생부나 서류, 면접이 유용하게 활용되는 학교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입시양명이었습니다.